예, 국가직 2025년 국가직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이도는요 그냥 중하 수준이었고요. 작년하고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분포도도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국가직에 합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컷이 좀 높은 직렬 같은 경우는 100점 맞아야 되고 조금 이제 직렬이 좀 컷이 좀 낮다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95점 맞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본 기반 탄탄히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제가 공부할 때 수업할 때 했던 뭐가 적중됐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았죠? 뭐 다 적중됐는데 뭐 그런 말 왜 해? 안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 거의 처음 나왔거든. 자, 신석기 시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 숭배, 영혼 숭배 이런 신앙이 등장했고 청동기 시대 천손 사상이 등장했고 그 신앙과 엮인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암각화가 등장해. 그러면 청동기 시대 암각화 중에서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령하고 울산, 늦는 울주. 울산시 울주군인데 그냥 울주라고도 하고 울산이라고 돼요. 그러면 그게 포커스가 뭐야? 사냥감에 대한 기원이냐 아니면은 농경에 대한 기원이냐 요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1번에서 보니까 고래 그 사람도 있어. 사람이 막 배 타고 막 물고기 잡는 그 배 탄 모습도 있거든.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랭이, 사슴, 물을 뿜고 있는 고래, 작살로 고래를 잡는 것. 이건 뭐야? 사냥감에 대한 기원이 들어가 있는 울주반구대 바위그림이라고요. 알겠죠? 울주반구대 바위그림. 청동기의 문화유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고고 고령 장길이라든지 고령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양전동이라든지 고령이 나오잖아. 그러면 풍요에 대한 기원을 하는 그 마름모, 동심원, 물결무늬 이런 농경에 대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게 나올 거야. 알겠죠? 자, 혹여 지명 문제로 고령이 나온다 하면 답은 또 하나가 있는데 뭘까? 대가야. 알았습니까? 고령하면 대가야. 자, 그리고 황해도 안악 3호분의 행렬도라고 있다. 이거는 고구려의 무덤 벽화란 말이야. 안악 지방의 세 번째 무덤에서 발견된 건데 그러면 행렬도가 있으니까 고구려 무덤 벽화가 있으려면 어떤 무덤일까요? 굴식 돌방 무덤이지. 하나 더. 굴식 돌방 무덤 초기의 벽화야, 후기의 벽화야? 초기의 벽화야. 초기의 벽화는 생활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 후기 굴식 돌방 무덤 후기 벽화는 이 뭐야 상상도, 사신도 같은 거 그게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경주 천마총의 장리. 장리는 말 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말 안장. 거의 천마도는 벽화 아니에요. 천마도는 벽화 아니야. 말 꾸미개란 말이야. 안장 옆에다가 여기 허리 여기 옆구리 요쪽에 이제 쫙 가려주는 거 그거라고요. 벽화 아니에요. 그다음에 울주. 1번 아니면 4번에서 고민했어야 된다고. 4번 사냥감의 기원이다. 1번은 농경에 대한 풍요 기원이다. 그래서 1번에 4번이 되고요. 자, 2번. 제가 2번의 해설 여러분들 보고 있죠. 짜증나서 그냥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게 뭐야? 단독 문제로 나온다고 비변사. 비변사는 만약 이게 좀 어렵게 나온다면은 중종 때 1510년에 무슨 사건으로 최초 임시기구 설치? 삼포해란. 명종 때 1555년 무슨 사건으로 상설화? 을묘의 변. 상설화. 중종이냐 명종이냐? 16세기 초냐 16세기 중반이냐? 임시기구냐 상설기구냐? 요거 비변사가 디테일하게 나오면 임진왜란 겪으면서 비변사는 점점 기능이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삐꾸난다? 의정부와 육조가 삐꾸난다. 알았어요? 그러다가 세도정치 시기에 비변사는 하이라이트 기구가 되지. 그러다 흥선대원군 때 박살낸다. 중간에 비변사가 기능이 강화되니까 효종 때 누군가가 좀 하고 상소도 올렸지. 김익희의 상소. 일반적으로 비변사 나올 때는 김익희의 상소. 원래는 이거 변방을 방어하는 건데 이런 힌트가 많이 나왔어. 여기도 비슷하긴 한데 원래 얘는 비변사의 원래 본래 초기의 기능을 넣어놓은 거야 그냥. 자, 여기서 누가 빠진다 그랬어요? 참여 관리 중에서 공조판서가 빠진다고 했다. 자, 그래서 비변사고 삼군부라고 하는 것에 답이 되려면 요건 이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작살내고 의정부의 행정기능, 삼군부를 부활해서 군사기능 담당했다. 그렇게 나와야 삼군부가 답이고 상서성 이거 뭐요 이거? 상서성 이거 발해 삼성 육부 할 때 그 성인데 이성 육부 중서문화성 상서성 고려로 가자 그냥 고려로.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고려는 이성육부를 했다. 그럼 상서성은 답으로 나올 확률은 없어요. 오답으로만 나와요. 만약에 얘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관청에서 고려시대 육부를 관할했다. 그 정도가 힌트야. 그러면 상서성이 답이야. 중서문화성 상서성 할 때. 자, 그리고 4번에 집사부. 집사부가 답이 되려면 위에 박스에 뭐가 나올까? 원래 이것은 진흥왕 때 품주에서 시작하여 진성여왕 때 가와 창부로 개편됐다. 그리고 무열왕 김춘추 때 가의 기능을 졸라 강화했다. 그 집사부 기능 강화하잖아. 이곳의 대빵은 시중 또는 중시라고 한다. 이런 힌트가 박스에 나와야 4번이 답이라고. 집사부가 그런 거라고. 이해했어요? 집사부 알겠어? 품주가 찢어져서 집사부 창부 진성여왕 때. 그 집사부의 권한 강화가 무열왕 김춘추 때. 그래야 4번이 답이다. 해설을 너무 찌끄맣게 해놔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이거 쓸라다가 말았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냐? 유치국사라는 출처를 가끔 주긴 하는데 유치하니까 쌩까도 돼요. 안 재밌어? 쌩까 돼. 자,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야, 고구려의 옛 땅이다 만든 나라가 뭐밖에 없냐? 데칼코마니? 발해밖에 없잖아. 어? 야, 이 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이다 하면 답은 부여 아니면 고구려가 되겠지. 고조선의 옛 땅이 뭐 옛 고조선의 땅에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 하면은 부여 아니면 고구려가 될 텐데 고구려의 옛 땅이니까 발해밖에 없어. 자,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말갈이라는 게 또 힌트로 좋네요. 말갈이라는 힌트에 답이 되려면 뭐냐? 수나라와 맞짱 뜰 때 영양왕이 말갈병 1만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발해 피지배층이 말갈이라든지. 자, 그다음 백성이 말갈이 많고 토인은 적다. 토인은 고구려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갈족, 다수의 말갈족과 소수의 고구려인 주민 구성. 그거 얘기하는 거야. 모두 토인을 촌장으로 삼았다. 오경 15부 62주 밑에다가 현 촌 있을 때 촌은 말갈족의 촌장이 통치했다. 발해라는 거 여러 곳에서 발해라는 힌트를 알 수 있을 거고. 아유, 골품제. 이게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 골품제는 신라 법풍왕 때 골품제를 정비했고, and 골품제는 귀족 들어가 안 들어가? 골품제란 신분층의 귀족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단 서울 지방, 서울에 있는 귀족만의 신분제도야. 이거는 골품제는 신라 귀족들의 신분제도라고. 지방 귀족은 못 들어가.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의 평민은 못 들어가고. 골품제 신라 거고요. 구서당 십정은요. 어느 나라 어느 왕 때 만든 거야? 통일신라. 신문왕.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십정. 십정 중에서 지방이 9주인데 어느 주에는 2개 정을 배치했지? 한산주에는 2개 정을 배치했다. 가장 넓은 영역 and 발해와의 국경지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락. 징글징글하지? 광개토대왕이잖아. 고구려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오경 15부 62주. 자, 발해 어느 왕 때 이 세팅 들어갔어? 선왕 때. 옛 고구려 형태를 대부분 회복한 선왕 때. 오경 15부 62주. 자, 여러분들아 15부의 대빵 지방관 뭐라고 하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도독 62주. 자사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신라 9주에도 도독이고 15부에도 도독이다. 지방관 명칭.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 왕의 업적을 내지 않고 그냥 발해란 나라를 찾아라. 자, 1, 2, 3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다음 업적의 왕 농사직설. 자, 세종대왕이 답이 되려면 핵심 힌트 3개. 농서, 농사직설, 윤리서, 삼강행실도, 달력, 칠정산. 그 중에 하나 여기서 꽂은 거 아니야. 사군육진개척 최윤덕하고 김종서하고. 자, 송파장에 담배를 사러 나온 농민. 자, 세종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조선 전기 사람이야, 후기 사람이야? 전기 사람이야. 송파장을 몰랐다고 합시다. 몰랐다고 합시다. 그냥 담배 어느 나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냥 어느 나라 때 들어와? 조선 뭐 이후 들어와? 임진왜란 이후 쪽발이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종은 조선 전기 사람인데 담배를 팔고 있으면 조선 후기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 아니지. 송파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송파장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담배가 언제 들어왔지? 이건 경제사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담배, and 고추, 뭐 호박 이런 거 일본을 통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조 때는 고구마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와서 정확하게 왕은 잘 언급 안 하는데 나는 그냥 언급해요. 헌종 때 감자가 청나라에서 들어와요. 알았습니까?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막 이런 것들은 적어 들어온다고. 선생님, 인삼은요? 인삼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재배했어요. 삼국시대 기록에도 나와요. 백제에서 인삼이 좋은데 중국에서 졸라 잘 팔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인삼은. 자, 금난조건 폐지 항의하는 시전상입니다. 폐지 누가 했는데? 정조가 있잖아. 신해통공. 신해밖에 있었던 1791년. 그러니까 얘도 조선 후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조선 후기고. 전분육등법. 선생님이 경제사 가르칠 때, 공부할 때, 자, 공법 있잖아. 공법. 세종대왕이 만든 거. 백성들한테 세금 걷는 법. 그 다음에 영정법으로 바뀌잖아요. 인조 때. 근데 공법을 좀 어려워. 공법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맥시멈 20두에서 미니멈 4두.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답험 손실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법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거는 척도를 계산할 때는 수등 이척법. 수업할 때는 어렵다. 근데 끝물에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어차피 공법은 이거는 세종 스펙 중에 하나로밖에 안 나오니까 단독으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세종 스펙으로 하나 나온 거야. 공법이 세종 거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지방직 공부할 때 제도가 줬도 뭔지 몰라. 이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 단 이 제도가 어느 왕 때 만들었냐, 요 정도는 매칭시키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게 땅땡이 나누는 거잖아요. 자, 천주교 신자가 되어 어머니 제사를 거부하는 유생이다. 어머니 제사 신주를 위패를 불질러 버렸어요.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 알았나? 그 양반이 거기서 뭐 했냐? 진산에서 했다. 오늘날의 금산 진산 사건. 너는 이걸 통해서 윤지충이 저주 전주 한옥마을 앞에서 작살났다. 전동성당에 있는 데서 무슨 박해? 신해 박해. 금난조건 폐지 연도랑 똑같아요. 신해통공, 신해박해. 이것도 정조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조거가 2번하고 4번 정조거. 그러면은 3번 빼고 1, 2, 4번은 왕의 스펙이기도 하면서 다 조선 후기 거란 말이야. 알았죠?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왕의 재위기간, 왕의 스펙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와 사회의 문화사를 고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1번은 경제사고, 2번도 경제사라고 보시면 되고, 3번도 경제사고, 4번은 사회사 파트에 천주교 박해를 낸 거야. 알았죠?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도니도니 신도니 나왔어요. 도니도니 신도니. 공민왕이죠. 공민왕이잖아요. 그럼 신돈 나왔으니까 신돈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을까? 천민변정도가. 왕 물어봤어요. 사심관 제도를 시행했다. 누가 했어요? 태조 왕건이죠. 사심관 제도. 자, 정도영성 이문소 때로 부심. 너무나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꽝덕준포이 광종. 최승로 아저씨 성종.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지명 문제가 지방직에서 많이 기어 나오는데 미쳐갖고 국가직에서 가끔 나와. 작년에도 지명문제 하나 나왔었는데.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고인돌 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야, 고인돌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있잖아? 그러면 어디냐면 강화도. 앤드 아직 몰라요. 강화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북 고창군에 있어요. 앤드 전남 화순군에 있어요. 첫 번째 문장으로 하면 강화도도 맞고 고창도 맞고 화순도 맞다고. 알았나? 이 문제를 더럽게 어렵게 내려면은 어떻게 냈어야 되냐? 근데 답으로는 안 나올 텐데, 고창은 뭐 없어. 선생님, 고창 전투요. 이 고창 그 고창이 아니야. 오늘날에 전북 고창군 있고, 그 고창 전투는 저쪽 안동 얘기하는 거야. 후삼국 그때는. 알았냐? 이름만 같은 거야. 이런 문제는 안 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킬러 문제로 낸다 하면, 조광조가 이곳으로 유배 가서 사약 먹고 죽었다. 거기가 전남 화순이거든. 능주라고 하는 곳이거든. 강화도를 그냥 패스하고 화순을 찾아라. 근데 화순도 별로 없어. 그냥 국어 선생님 고향 아랫동네 요 정도밖에 없어. 아무튼 그렇다고. 첫 번째 거는 강화도라고 유추했는데 고창일 수도 있고 화순일 수도 있다. 두 번째 갑시다. 고려 정부는 이곳으로 천도하여 몽골의 침략에 대항했다. 100%? 강화도지. 그러니까 고창 화순 강화도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은 강화도구나. 강화도는요 엄청나 브로. 이 지명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평양이거든. 평양.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게 강화도예요. 알았습니까? 자, 갑시다.
장보고 청해진은 어디다 만들었어요? 전라남도 완도 지금의 완도가 옛날에 청해라고 불렀어. 완도. 정묘란 인조가 피난했다. 인조는 잘 들어. 이괄해난 때 어디로 튀었다고? 공주로 튀었다고. 그때를 공산성이라고 조선시대 표현해요. 공주로 튀었어? 왜? 아 이거 세는 거야? 자 공주로 튀었어. 1624년에. 그리고 정묘란 때 3년 있다 또 어디로 튄다? 강화도로 튄다. 알았지? 이 양반이. 그리고 100일 동안 거기 짱박혀 있다 나왔어. 병자호란 때 어디로 튄다? 남한산성으로 튄다. 며칠 있다 기어 나왔어? 45일 있다 한 달 반 있다 기어 나와서 롯데월드 앞에서 대가리 박았어요. 삼전도에 굴욕. 자 그러면 이 양반 강화도로 튄 거 맞네. 인조가 튄 게 강화도 맞네. 자 탐나는 어디예요? 제주도. 삼별초 항쟁 진압하면서 제주도에 말목장 만들고 했지요. 어느 왕 때 돌려받았어요? 충렬왕 때 동령부와 함께 돌려받았어. 자 네 번째. 영국군 러시아 견제한다고 지들이 불법으로 점령한 땅이 어디야? 거문도잖아. 거문도는 완도 근처에 있다고 보면 돼. 전라남도 있어요. 거문도. 1885년부터 87년까지 거문도. 자 지명 문제 2번이었고요. 7번. 이 기구. 난 이 기구 나온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맨날 오답으로 나왔거든요. 통일기무화문. 자 개항 이후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여기서 틀린 학생들은 뭘 찍었을 거냐? 교정청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가보 1차 기억 하려고 만들려다가 뻐글이 나고 군국기무처로 갔잖아. 군국기무청가? 이렇게 봤어. 개화정책을 총괄한대. 총괄하면 통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냐? 어? 그리고 실무관청으로 12개 관청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통리기만 플러스 12사. 12사라는 숫자만 기억해. 무슨 사 나도 안 외웠어. 12사가 이제 마지막 핵심 힌트야. 그랬을 때 1, 3, 4번 요거 중에서 4번을 땡겼어야 돼. 자 연도 몇 년도예요? 80년 12월인데 12월 빼고 80년으로 하면 돼요. 만든 연도 기억해. 얘는 여기서는 메인으로 처음 나왔는데 오답으로 칸택 짝대기 찍 만들었고 통리기만 설치 뭐 갑신정변 이럴 때도 쳐 나오거든. 그럼 80년 84년 구간에 뭐 있니? 이런 거 용도야. 자 삼정 이정청은 진주 밀란이 일어나고 들불처럼 밀란이 확산되는 임술농민 봉기 당시 진주 밀란이 82년 2월에 터졌고요. 석 달 있다가 안핵사 박규수가 진주 갔다가 와서 심각한데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T5점 철종한테 건의해서 만든 게 삼정 이정청이야. 82년 5월달, 8월달쯤 만들어요. 8월까지 몰라도 되냐. 82년. 그때 만든 거예요. 네, 정답 4번이고요. 자 8번. 다음 사건 발생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만정 나왔네요. 만정 나왔어. 와우장산 씨가 따로 있냐? 자 이거는 뭐야?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정치 기반, 군사 기반, 봉기 매칭시키라 그랬지? 뻔하잖아. 누구 때요? 최충원 때잖아요. 신보라운동. 잘 많이 나왔던 거야 이거는. 최충원. 그러면 질문이 뭐야? 최충원 스펙 고르라? 아니지. 야 만약에 넘기지 마. 야 우리는 이 문제 답 맞히고 밑에 답 있으니까 알아. 아 이런 문제 나왔는데 최충원, 최우, 최시정권이 나왔다. 앞으로 지방직에 변형돼서 어떻게 나올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요. 조심하라고. 만약에 1번에 얘들아 교정도감 설치가 나왔잖아? 그러면 10명 중에 2-3명은 1번 찍고 넘어간다. 함정 파는 거예요. 이거 만적이 나니까 최충원이네. 그러니까 1번 교정도감이네. 졸라 쉬운데?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질문을 뭘 물어봤어? 이후라고 물어봤잖아. 최충원 이후라고 물어봤잖아. 알았냐? 자 그럼 잘 봐라. 발생 이후에 1번에 교정도감 설치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맞아. 그렇게까지는 안 내. 옛날 7급 수준에서 내는데 얘가 1198년? 1196년에 98년이거든 만적이 나니? 교정도감 설치는 최충원 때인데 1209년에 설치해요. 그러니까 98년 이후니까 맞잖아 교정도감 설치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다행히 교정도감이 없어. 있으면은 답이 2개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정방은 누가 만들었어? 최후가 만들었지. 인사행정기구로. 1번이 답이지. 동북구성 축조는 예종 때지. 무신전변 이때는 명종 이후란 말이야. 예종은 한참 앞이고.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은 광종이고.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는 어느 나라 거야? 신라 거잖아. 통일신라 거잖아.
어느 왕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리제도 계승한 게 고려시대 뭐 있어? 기인제도. 넘겨. 자, 그 다음에 9번 그는 양반전 누구요? 더 크게. 박지원. 근데 이게 조금 애매꾸리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박지원의 한전제 또는 한전론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디 안에라고 할 때 5글자 안에 들어갔다고 일반적으로 나오거든. 한민명 전의 이렇게 나오거든. 한민명 전의에 한전론이 있다 제시해놨다. 근데 여기는 답이 없지. 한민명 전의 안에 그 채소 재배해라 뭐해라 관홍소초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다고 퉁친 거야. 이거 아마 술 먹고 된 것 같아. 답은 얘밖에 없는 건 확실해. 박지원이니까. 이거는요 국사를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안모 씨도 이걸 맞추더라니까. 그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무령왕 2개 맞췄다고 좋다고 하다니까. 그럼 좋겠습니다. 이번에 잘하면 나 국사 꽈락 넘길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더라니까. 자, 박지원이고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 요거는 박제가 박지원 둘 다 맞고요. 실학자 파트에서 하면 나왔습니다. 자, 효종의 북벌운동을 지지하였다. 자, 효종이 북벌을 할 때 양송씨가 지지했어요. 일단 효종 때 북벌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은 뭘까? 붕당. 서인. 송씨 아저씨 2명 다 또 대전 출신이요. 송시열, 송중길. 알았나? 그럼 여기서 퉁쳐서 대표 인물은 송시열 얘기하면 돼요. 송시열. 자, 2번째. 관홍소초 정답이고요. 야, 거중기 만든 화성건설 책임자는 누구예요? 정약용이잖아. 거중기와 녹로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요즘 말 말하면은 뭐야? 타워 크레인. 녹로가 타워 크레인이야. 자, 그다음에 동사강목. 정조 때 누구야? 안정복이잖아. 안정복. 조선후기 통사, 강목제 통사. 오답이지만 나왔고요. 그래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자, 10번.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야 흠돌이 나오면 누구야? 신무랑. 이거는 바로 매칭 시켰을 거야. 0.5초 안에 매칭 시켰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노급 폐지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노급 폐지 앞에 뭐 지급? 관료전 지급, 화살표, 노급 폐지 2년 차이야에. 자, 신무랑입니다. 국학 맞고요. 불교공인 누구예요? 자, 나라별 불교공인 고구려, 소수리망, 백제, 침류왕, 신라, 버풍왕. 이번은 버풍왕 독서 상품가 진골들의 원성을 졸라 많이 들었어. 이런 거 뭐하러 해? 그래서 진골들이 지랄해갖고 못했어. 원성을 많이 들은 원성왕 때. 알겠나? 원성왕. 아이고야. 4번은 지중왕이잖아. 지중왕 이사부 장군. 이때 뭐 써먹었어? 목각으로 사자 인형 써먹었다. 네. 10번은 너무 쉽고요. 자, 11번 가나사이. 요거로 문제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러프하긴 했더라고. 좀 좁히지. 좀 좁히지. 아, 이거 첫 번째 거는 이거 징글징글하게 본 사료 아니요. 400년 사건. 광개투장 400년 사건이잖아. 기병 보병 보내서 신라 구원했대. 내무랑 구원했대. 400년. 야, 만약 이걸 조금이라도 어렵게 내려면 어려울 것도 없지만 이래서 백제 왕과 신라 왕이 저또 동맹을 체결했다. 백제 왕과 가 밑에 가가 이거라고 하고 나 같으면 백제 왕과 신라 왕이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에 대항했다. 그럼 나제 동맹이잖아. 그럼 가가 400년이고 나가 433년이면 그 사이에 427년을 넣어주면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 말이야. 내 말은 뭐 미친 400년 있다가 554년 예 캐놓으니까 그냥 다 들어가잖아. 짜증나게. 그 짜증난다고. 출제자 이 새끼들이 말이야. 자, 나는요 이 사료도 우리 문제 풀 때 봤어. 관산성 전투 554년. 자, 보자. 낭낭 털어먹었다. 쌤이 이 연도 외우라고 했지요. 미천왕의 낭낭정벌 313 쉽잖아요. 신라 금관가의 병합 이것도 내가 532, 562 외우라고 했지. 532니까 쏙 들어가네. 그 다음에 고구려 안시성 전투 645 보장왕 때 안시성 전투 연개소문 645. 이것도 징글징글하게 나오잖아요. 371년 평양성 전투. 근초고왕이랑 고구원왕이랑 우리가 다 했던 거야. 뭐 이거 선생님을 같이 했으니까 내가 적중했지. 추접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가장 전형적인 스탠다드한 문제야.
삼국시대 문제, 정치사 문제였어. 12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아까 이 문제풀이 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박모 학생인데요. 돼지 같은 놈 하나 있는데 지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동글베개 쳐놨어. 선생님들 문제 풀면서 설마 이 신민애랑 신간애를 헷갈린 새끼는 없겠지? 별무반이랑 별기군이랑 헷갈린 새끼는 없겠지? 걸어놓고 4번을 빵 때렸더라고. 얼마나 아깝냐고요. 신민애다. 1907년 물결 1911년까지 있었던 신민애. 신민애는 시크릿 팀이라고 막 하지 않았나? 최초의 공화정 추구라고 하지 않았나? 신민애 기관지가 대한매일신보이고요. 얘네들은요 교육, 대성학교, 오산학교, 산업, 태극서관, 자교회사, 군사, 만주 삼원보에 군사훈련시켜서 신흥 무관학교로까지 발전한다. 이회영과 육형제 도움. 더 없어 할 말이 신민애는. 또 뭐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박살난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개최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상제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이 1920년대 초에 한 거야. 2차 조선 교육령 직후에. 그럼 이 추진한 조직은 뭐야?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조직이야. 세 번째 맞고요. 비밀결사는 또 어떤 팀도 비밀결사야? 의열단. 의열단도 비밀결사야. 시크릿 팀. 자, 그다음에 광주. 이거는 1929년 11월에 보냈던 그 김병로 선생 같은 거 신간회. 아깝잖아. 지방직인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말라고. 문제가 쉽잖아. 그거는 실수를 많이 했냐 조금 했냐 그 싸움이라고요. 실수하지 마. 너무 긴장도 하지 말되 실수하지 마. 자, 13번. 이원익. 그럼 끝난 거 아니요? 끝난 거 아니요? 자, 선생님이 그냥 진짜로 하는 얘기인데 짧게 이런 것 때문에 지방직 대비할 때 인물사 특강을 할 거야.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사람 나오면 바로 땡기라고. 따닥 따닥 따닥. 그냥 하루 정도만 하면 돼. 이원익 나왔어. 모르겠는데요. 곡물제도가 박납이 나왔어. 그럼 박납의 폐단이지. 그럼 대동법이지. 그러면 이 대동법을 실시한 왕이 누구냐 말이야. 광해군이지. 작년에도 광해군 나오지 않았나? 작년에도 광해군 나왔는데 지방인가에서. 동의보감 편찬 허준. 그게 광해군 스펙 문제 아니야. 삼수병 훈련도감 설치 환수병으로 구성된 포수, 사수, 살수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만든 거예요. 한양으로 돌아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게 훈련도감이 오군영의 일반인데 1594년에 훈련도감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총수, 금이영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선조고요. 조광조 이건 무슨 사화? 김효사화. 어느 왕 때? 중종 때. 자, 초계문신 징글징글하다. 정조 유능한 인재 육성. 자, 그 다음에 광해군 시기에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임진왜란 짬뽕에서 개해약조, 임신약조, 정미약조, 기유약조 중에서 아까 개해약조 나오지 않았나요? 지문으로 4군 6신 개처가 뭐 하면서 세종 때 개해약조, 광해군 때 기유약조. 알겠슈? 네, 그래서 기유약조 요게 정답이다. 광해군 스펙으로. 자, 그 다음에 14번 미추친 개혁입니다. 요 문제는요. 갑오 1차, 갑오 2차, 을미개혁, 광무개혁 중에 하나 나온다고 했지. 나온다고 했지. 갑오 2차 개혁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가 뭐냐. 이 개혁에 따라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풀 필요 없어요. 8아문을 7부. 자, 6조를 8아문으로 바꾼 게 갑오 1차잖아. 8아문을 7부로 바꾼 게 2차잖아요. and 또한 8도를 23부. 태종 이방원 때 8도가 23부로 바뀐 것도 갑오 2차고. 그러다가 13도로 바뀐 거는 뭐 광무개혁이고. 그러니까 이 갑오 2차 개혁 고려하는 거 아니오. 외국어 통역관 양성, 동문학. 2번 유경공원. 3번 한성사범학교. 자, 얘들아. 공부할 때 근현대사의 경제사회 문화사 파트 볼 때면 근대 학교가 만들어져. 1883 연도 졸라기 쳐 외워. 원산학사 1883, 동문학 1883, 유경공원 1886. 한성 새끼 들어가면 갑오 2차. 교육입국 조서 발표할 때 한성 중학교, 한성 외국학교, 한성 사범학교.
쪽발이한테 200명 유학생 보낸 거. 한성 가보 2차. 그거라고. 가보 2차는 1895년 1월부터 7월까지 하자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지. 선생님 상공학교, 광무학교, 실업학교를 만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해요. 그냥 눈팅에 광무기역대예요. 알았습니까? 광무기역대 다양한 실업학교가 만들어진다. 아잉?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답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다. 자, 한성사무학교 관제를 발표했다고 했지. 관제란 말 들어가잖아. 그럼 한 글자로 뭐야? 관제가 뭐야? 법이야, 법. 알았냐? 중추원 관제, 전고국 관제. 관제하면 학교 만드는 법. 자, 15번 또 지역 나왔어. 내가 확인한 바 이 충청인들 중에서 애향심이 좆도 없는 새끼들이 두 놈이 이걸 틀렸어요. 나 말했지, 안모씨도 이걸 맞췄다고. 국사 문해안도 이걸 맞춘다고. 지명이 왜 또 나와? 자, 5세기 400년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강을 상실한 계로왕은 죽어불고 문주왕 때 수도가 어디로 옮겼지? 공주. 그때 당시에는 웅진이라고 불렀지. 공주. 몽천토성. 이 대전 촌놈 새끼들이 가봤겠어? 몽천토성 가봤냐? 올림픽공원 있는 데 있어요, 서울에. 거기 가서 윈도우 언덕에서 사진 좀 찍지 말고 토성을 한번 보라 말이야. 거기 보면 윈도우 그 배경화면처럼 있거든. 거기 가면 다 헤어진다. 그 막 줄 서 있다 애들. 미친 것들이라고 내가 그랬다. 몽천토성 서울에 있어요. 첫 수도라고 추정되는 곳이야.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쪽이. 아영아 힘내. 금방 끝나 이제. 무령왕릉 공주에 있죠? 몇 번째 무덤이에요?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몇 호분? 7호분. 얘는 이 재료가 뭐야? 벽돌. 벽돌 만든다? 벽화 있어 없어? 없어. 6호분, 7호분 두 개가 벽돌 무덤인데 6호분에 사신도 있고 7호분에 벽화가 없어. 대신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왕 중에서 고대 왕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누구 무덤인지 확인된 무덤이라고. 1971년에 발견됐다 그랬어. 안에 뭐 있어요? 뭣도 모르는 이상한 동물 하나 있지? 근데 묘지석 있지? 관 2개 있지? 그냥 왕과 왕비로 추정되는 관 2개 있지? 벽돌 양나라에 영향받았다. 관은 일본산 금송이니까 일본에 영향받는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지절 도독 백제제 군사 영동대장군 백제 삼화왕 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야. 공주 무령왕릉. 공주 능산리, 공주 송산리. 송산리. 알았나? 아니 선생님 답만 말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말한 이런 걸 이 무덤은 짜라짜라 짜짜라짜 주짜짜짜빠. 자, 이 무덤 주인의 스펙 고르시오. 어차피 22담노 요거겠지만 그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는 것 되새기라고. 세 번째 미륵사지 석탑. 익산이잖아. 무왕 때 만들어진 거잖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아니?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용현님 마예열의 삼존불. 이거 하면 내가 누구 생각나? 내 전전 여친이 이 동네 사람이라고 했던 윤모 씨 있잖아. 모남이 씨 있잖아. 걔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 서산마의 삼존불이에요.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의 미소. 서산이라고 서산. 알겠어요? 출제자가 충청도 양반인 것 같긴 해. 자, 16번 또 지역 나왔어. 이 지역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옛날에는요 요거를 특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지도 딱 그려놓고 나서 여기 어디냐? 중국이요. 어디냐? 서간도요. 어디냐? 북간도요. 어디냐? 연해주요. 어디냐? 하와이를 포함한 미주 지역이요. 야, 그 조직이 그 단체든 뭐 조직이든 뭐 해든지 몰라. 그냥 여기 뭐 있어 그것만 해. 그걸 맞추는 거 아니오. 자, 이 지역에 권업회, 성명회, 전로한족회 중앙총회, 대한국민의회, 대한광복군 정부 그런 게 있는데 연해주잖아. 연해주. 동제사는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다고 동제사가. 경학사는 어디 있어요? 서간도.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이게 다 서간도.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신안촌. 신안촌은 만주에도 있어. 한인들이 만든 촌. 근데 연해주에도 신안촌이 있어요. 다 삼변이요. 그 다음에요
대조선 국민군단. 우리 용만이 형 있지, 용만이 형. 이 양반이 아마 1914년에 만들었을 거야.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 커뮤니티 군대를 만든 게 대조선 국민군단이야. 그러니까 하와이, 넓은 의미로 미주 지역 이렇게 된다고요. 알았슈? 그래서 16번에는 3번이다. 17번 그 넷째, 결혼의 넷째 아들 금강. 조카 가만 있어. 자,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 광종. 발해 문왕의 넷째 딸, 더 크게 정효공주. 둘째 딸이 정혜공주. 넷째들이 뛰어나다. 그래서 수업할 때 쌤 뭐라 그러냐? 야, 넷째 손 들어봐.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어요. 넷째 써야지. 야, 집안에 혹시 여기 넷째다 손 들어봐. 네가 넷째야? 야, 의천. 의천. 너무 쉬워. 의천. 자, 유불일치설. 진울의 제자. 원래 이 양반 공무원 출신이라 그랬잖아. 유학자 출신이라 그랬잖아. 에이, 때려쳐 하고 나서 불교 공부하다가 비슷한 거 졸라 많네. 해심. 진울의 제자 해심. 성리학 수용에 토대 마련했다. 해심. 고려 승려다에. 자, 백념결사. 참회. 법화신앙. 요새. 정토종 수용. 요새. 정해쌍수. 진울. 야, 이름 열나 긴데 두 글자만 체크하라 그랬어요. 신편제정 교장 총록. 교장. 원종물류 석원사림 교장. 신편제종 교장 총록. 이런 것들이 다 의천 저수라냐. 아이, 원효하고 의상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의천이 나왔네. 너무 쉬워. 자, 조선시대 가면 누구 나와요? 승려들 안 나오고 누가 나와? 이황, 이이. 이쪽 분들 이런 거 나옵니다. 이황 쪽 뭐 기대승하고 이황하고 뭐 갖고, 그다음에 뭐야? 아이씨. 성악 군주론 누구야? 이연적. 이연적은 이황에도 영향 끼쳐, 이에도 영향 끼쳐 이런 거. 성악 군주론. 이쪽에는요, 서경덕과 조식이 엮여 있고. 그런 유학자들이 조선에서 인물로 나온다고. 사상에서는. 여긴 고려시대 요 정도.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18번 글쓴 인물. 야, 중립국이란 말이 나오다. 중립국. 그러면 광해군이야? 아니면 장수왕일까? 야, 중립이다. 중립이란 키워드를 딱 넣어봐. 고구려 다면 외교. 우리는 북조 남조 중립이야. 장수왕의 다면 외교. 쭉 와. 중립을 지키자. 광해군의 중립 외교. 후금하고 명하고 왔다 갔다 강홍립하기란 중립 외교. 또 쭉 와. 음에 갑신정변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났네. 부들러.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 스위스 스타일 앤드 6.1준. 불가리아 벨기에 스타일 중립국 주장. 그리고 좀 더 가. 그냥 쓱 흩어갔다가 일본한테 귓방망이 제대로 맞거든. 러일 전쟁 터지기 직전에 1904년 1월에 우리는 국외 중립이야. 고종. 알았습니까? 고종. 중립이란 단어에서 장수왕부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부들러 아니면 6.1준 아닐까요? 그러지 않을까? 자,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자, 적어도 광해군 때는 러시아 어쩌고저쩌고 안 나오잖아요. 효종 때 나선 정벌할 때 러시아 한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러면 근현대사 파트로 왔을 때는 인물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왕을 고르라면 고종을 골라야 돼요. 6.1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조정, 여러 나라 서로 보존하는 계책이 될 것이다. 괴로워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어요. 더 디테일한 힌트 감사하게 주면은 불가리아, 벨기에 스타일까지 넣어줬으면 땡큐인데. 자, 요걸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살짝. 1번 보자. 야, 이 손 만 개 있는 아저씨 아니고? 그러니까 와, 러시아 나왔으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혐의가 없으니까 1번 맞네. 막 이러래? 이거 위정척사 사상이잖아요. 이만손 1881년에 영남 만인소 이만손이고요. 자,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일원이었다. 자, 여러분들아, 보빙사 대빵이 누구야? 민영익 칼빵 맞은 사람. 민영익이 대빵이야. 근데 쌤 수업할 때 이 양반도 갔다가 형 먼저 가. 나 여기서 유학 좀 하다가 이 양반
대서양 넘어서 유럽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피라미드 안 올라갈 거유 하고 사실상 세계일주하고 왔다고 했잖아. 6일준이 기억나요? 6일준이라고 이 양반 보빙사 멤버였다고. 민영익도 보빙사 배빵이고요. 6일준도 가. 6일준은 조사 시찰단도 가고 보빙사도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사 시찰단 가서 일본의 우편 시스템에서 주입하자 했던 사람이 홍영식이야. 미국 갔다 와서 홍영식이 또 갔다가 와서 만들자 했더니 고종이 그래 만들어 새끼야. 그래서 우정국 총판된 사람도 홍영식이야. 근데 여기서는 6일준이 답이라고. 조선 중립화가 힌트니까. 이 양반은 누구야? 여기저기 붙어 먹었다가 아관파천 시기에 능지처참 당한 사람. 김홍집. 자, 그다음에 외양일체론. 쪽발이와 양나라는 똑같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하면 절대 안 돼. 나 5개 얘기할게. 최익현. 60년대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 80년대 개화반대. 알았나?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한 양반 최익현이잖아요. 오불가소 제시하면서 70년대 아저씨. 자, 고생했어요. 19번 부호 의연금 키워드입니다. 일본 고관 및 한국 반역자 처단. 그리고 핵심 키워드. 선생님과 함께 근현대사 사료특강을 했을 때 난 이거 넣었거든. 행흥부 이런 친일 반역자를 처단하는 관청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형벌을 거행하는 관청 행형부. 무력을 준비해서 애 박살낸다. 자, 풍기 광복단의 최기중과 조선국권 회복단 일부가 짬뽕돼서 경상북도에서 만든 대구 근처에서 만든 대한광복회. 리더가 누구요? 박상진. 이거는 어디서 시험 나온다고?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서 독립의금부 앤드 대한광복회. 나올 건 저또 이 2개밖에 없어. 근데 얘가 메인으로 나온 거야, 이 양반이. 사실상 처음으로 메인으로 나온 거야. 독립의금부를 몇 번 나왔어요. 둘 짬뽕 문제도 몇 번 나왔어요. 박상진입니다. 박상진. 그러면 발표한 단체에서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을 하는 건 의열단이지. 자, 2번째. 일본의 국권바람. 이거 나왔네. 이거 독립의군부지.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 고종의 국권바람 요구서 이거 제출했다가 이 새끼 봐 하면서 거제도 유배 가서 돌아가신 양반 있잖아. 임병찬. 독립의군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최초로 공화정 주장한 것은 신민회. 또 공화정 주장한 게 대한광복회. 리더 박상진. 왜? 자, 그다음에 임정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 창설한 거. 자, 요거 만약에 하면 뭘까? 창설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창하잖아. 한국 광복군 이렇게 해도 되고 한인 애국단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근데 한국 광복군은 김구가 주도했다라기보다는 한인 애국단이 김구가 주도해서 창설한 게 더 맞겠죠. 근데 창설이란 단어가 좀 너무나 좀 거창해. 단어 몇 명 없었는데. 굳이 답을 찾자면 한인 애국단 정도라고요. 자, 그다음에요. 선생님이 여기 해설에는 한국 광복군이라고 넣어놨네. 창설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거야. 한인 애국단도 틀린 건 아니고. 자, 고생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변별력 주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나는 적어도 근사에서는 현대사관 3문제는 나와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근데 한 문제 딸랑 나왔어. 요 현 시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걸 넣었나 봐. 유관 역사 전통이 빛나는 어쩌고저쩌고 3.1운동의 어쩌고저쩌고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게 재헌헌법 전문이야. 알았습니까? 3.1운동을 계승하고 임정을 계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재헌헌법이라고 했잖아. 항상 헌법 개정사에서는 이 헌법을 만든 연도 기억하라고. 재헌헌법 1차, 2차, 3차, 4차, 쭈르륵 9차까지. 그래야 적용 기간을 알잖아요. 자, 이게 적용 기간이 1948년 7월 17일 재헌절 그때부터 적용돼서 1차 개헌할 때까지는 적용됐을 거 아니야. 야, 뒤에 월까지는 뚝 떼버리더라도 1차 발췌 개헌이 몇 년도야? 1차 재헌헌법에서 발췌 개헌까지가 몇 년도냐고. 발췌 개헌 1차 개헌 52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2차 4.4.5 개헌이 54년이고. 알았냐고. 그걸 알아야 이 적용 기간을 알 거 아니야. 그 안에다 낑겨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재헌헌법 적용 기간 미군정청이 설치됐다. 미군정청은요. 야, 나 쪽발이 깠으니까 내가 앞으로 니네 통치할 거야. 메가더 포고령 1호
1945년 9월 7일 1호 발표하고 9월 8일부터 미국 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통치한다고. 이건 뭐야? 광복 직후 45년 9월 초란 말이야. 미 군정청이 설치된 거는 이 48년 7월 17일 이전이라고. 정부 수립 전이라고. Get out! 50 총선거. 연병을 총선거를 해야 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을 거 아니야.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건 48년 5월 달이란 말이야. 이 박스는 7월 17일 이후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공포했다. 법조항 까먹었는데 재헌헌법 102조인가?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해놨어. 그 헌법 아마 102조가 맞을 거야. 그 102조의 근거에서 48년 9월 달에 반민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재헌헌법 기간에 3번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활동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잖아. 사형 선고 내려 안 내려? 반민특위에서 재판받아서 내리지? 벌 받은 새끼 있어 없어? 한 명도 없다. 유죄형을 받았으나 실제는 처벌은 한 명도 없다고.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아이구야 카얄포. 카이로 몇 년? 43년. 얄타 45년. 포츠담 45년. 45년 2월 얄타, 45년 7월 포츠담. 카이로 최초 약속. 포츠담 약속 재확인. 카얄포 한국 독립 약속 재확인. 알았나? 다 이전이야. 그래서 20번의 정답이 3번이야. 알겠지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근데 객관적인 이렇게 쭉 전년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한 5년 정도만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국가직 쉬워요. 아니? 아마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온 친구도 있어. 근데 이렇게 몇번 물어보니까 못 나온 친구도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어가 조금 이제 문제 푸는 양이 있고 이제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빨리빨리 풀다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지방직 때는요. 실수하지 마세요. 그것만 잘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또 동모하면서 계속 이어가면 돼. 수고하셨습니다.